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냉동육입니다. 냉동실에 넣어둔 고기 어떻게 해동하느냐에 따라 맛이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파이살라바드 농업대학교 연구진의 리뷰 논문을 바탕으로요. 이 해동 과정이 냉동육 품질에 미치는 그 결정적인 영향, 이걸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과학적 원리를 좀 파악해서 여러분이 집에서 고기를 가장 맛있고 또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고기 사서 냉동하잖아요. 그냥 얼리면 다 비슷할 것 같은데 특히 냉동 속도가 중요하다고들 하던데 이게 진짜 고기 맛에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나요? 그 점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천천히 얼리게 되면요. 식품 속에 있는 수분이 얼면서 얼음 결정이 생기는데 이게 크고 좀 뾰족하게 생겨요. 크고 뾰족하게요? 네, 그럼 그 결정들이 세포벽을 막 찌르면서 손상을 입히는 거죠. 이게 나중에 해동할 때 육즙이 줄줄 새어나오는 점적 손실의 아주 큰 원인이 됩니다. 아하. 반면에 아주 빠르게 급속으로 냉동하면요. 얼음 결정이 아주 작고 좀 둥글둥글하게 생겨요. 그래서 세포 손상이 훨씬 적죠. 그럼 육즙도 잘 지켜지겠네요. 그렇죠. 육즙 보존율이 높아지니까 훨씬 촉촉하고 맛있는 고기를 즐길 수 있는 겁니다. 빨리 얼리는 게 관건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잘 얼렸다고 쳐요. 그 다음 보관은요? 그냥 냉동실에 넣어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가끔 문 여닫고 하면서 온도가 살짝 오르내릴 수도 있고요.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온도가 핵심인데요. 논문에서는 이상적인 온도로 영하 40도까지 언급하긴 하지만 뭐 가정에서는 그 정도는 어렵고요. 네, 그렇죠. 중요한 건 최대한 낮은 온도에서 그리고 온도 변화가 거의 없이 그렇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온도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 작은 얼음 결정들이 녹았다 다시 얼면서 서로 뭉쳐요. 아, 뭉쳐요. 네, 그러면서 결국엔 큰 결정으로 자라나는 거죠. 이걸 재결정화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까 말한 급속 냉동의 효과가 좀 사라지고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온도 유지가 정말 중요하네요. 자, 그럼 드디어 해동 단계인데요.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한 부분 같아요. 빨리 먹고 싶으니까 실온에 그냥 두기도 하고 어떤 분은 뜨거운 물에 담기기도 하던데 논문에서는 여러 해동법을 비교하면서 어떤 걸 추천하고 또 이건 정말 안 된다 하는 게 있나요? 네,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냉장 해동입니다. 냉장실에서 천천히 녹이는 거죠.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지 않나요? 맞아요. 시간은 뭐 하루 이상 걸릴 수도 있고 가장 오래 걸리지만 온도 변화가 적으니까 가장 안전하고 또 육즙 손실도 제일 적습니다. 찬물에 담가 해동하는 방법도 괜찮은 대안이긴 한데요. 한 두세 시간이면 되니까 빠르죠. 근데 이건 물을 좀 자주 갈아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아, 계속 차갑게 유지해야 하니까요. 네, 그리고 전자레인지는 뭐 아시다시피 가장 빠르긴 한데 열이 고르게 전달되지 않아서 어떤 부분은 익어버리고 어떤 부분은 아직 얼어있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맞아요. 그럴 때 있죠. 그리고 가장 피해야 할 방법, 이게 바로 실온 해동입니다. 실온에 그냥 몇 시간씩 두는 거예요. 그게 왜 제일 안 좋은 건가요? 고기 표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면서요. 미생물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식할 수 있어요. 식중독 위험이 아주 커지는 거죠. 대략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와, 실온 해동은 절대 하면 안 되겠네요.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점적 손실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단순히 물만 빠져나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뭘 잃게 되는 거고 이게 맛에는 어떻게 딱 연결이 되나요? 네, 그 점적 손실이라는 게 그냥 물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물 안에 수용성 단백질이나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고기의 맛과 향을 내는 풍미 성분들이 같이 녹아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아, 맛성분까지요? 네, 그러니까 점적 손실이 많으면 고기가 그냥 퍽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맛도 싱거워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예전 연구 중에는 해동 자체는 오히려 좀 빠르게 진행하는 게 점적 손실을 줄일 수도 있다는 결과도 있긴 했어요. 네, 빠르게 하는 게요? 네, 근데 이건 이제 미생물 증식 같은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야 해서 여전히 가장 권장되는 건 안전한 냉장 해동입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속도 문제가 아니네요. 그럼 수분이나 영양소 손실 말고 또 다른 면화도 있나요? 뭐 지방이나 단백질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들이 있죠. 냉동과 해동 과정에서 지방이 공기 중 산소랑 만나서 산화가 돼요.
이걸 산패라고 부르는데 이게 진행되면 좀 불쾌한 냄새나 맛의 원인이 됩니다. 아, 그 약간 누린내 같은 거요? 네, 그런 냄새가 날 수 있죠. 그리고 또 불안정한 분자인 활성산소종 같은 것들이 단백질 구조를 공격하기도 해요. 그래서 단백질끼리 막 엉겨붙게 만들 수 있거든요. 단백질이 엉겨붙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 고기 조직이 좀 단단해지고 질겨질 수 있습니다. 식감이 안 좋아지는 거죠. 색깔도 변하는데요. 고기에 붉은색을 내는 미오글로빈이라는 색소가 있는데 이것도 산화되면서 점점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와, 정말 복잡하네요. 정리해보면 육즙이랑 맛성분 빠져나가서 pH는 낮아지고 신선육 5.6에서 해동육 5.2 정도로 색깔은 갈변하고 지방은 산패하고 단백질은 질겨지고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얼음 결정이 근섬유를 좀 파괴해서 그런지 전달력, 그러니까 씹는 힘은 오히려 35%나 감소해서 부드러워질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생물은 3.5배나 늘어날 수 있다니. 이야, 정말 변화가 많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해동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논문에서는 새로운 기술들도 소개하는데요. 고압력을 이용하거나 오믹이라고 전기 저항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음향, 그러니까 초음파를 이용하는 해동법 같은 것들이요. 오, 그런 신기술도 있군요. 효과는 어떤가요? 이런 기술들이 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줘요. 고압은 3분의 1로, 음향은 71%나 단축시킨다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품질 저하를 막을 잠재력은 보여주는데 아직은 연구 단계거나 상업적으로 널리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좀 미래의 기술이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들이 우리 청취자분들의 저녁 식탁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밤에 스테이크를 해동한다고 하면 뭘 딱 기억해야 할까요? 네, 핵심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최선은요. 첫째, 가능한 빠르게 얼리는 것. 가정용 냉동고 성능 안에서 최대한 빨리요. 둘째, 온도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보관하는 것. 그리고 셋째,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냉장실에서 해동하는 겁니다. 냉장 해동이군요. 네, 특히 아까 강조했지만 미생물 증식 위험이 정말 큰 실온 해동. 이건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결국 냉동고에서 식탁으로 오는 고기의 여정은 이 해동 방법에 따라 마지막 품질이 크게 달라진다는 걸 확인했네요. 그렇죠. 빠르게 얼리고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가급적 냉장실에서 천천히 해동하는 것. 이게 이 논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고압이나 초음파 같은 미래 기술들도 결국엔 얼음 결정으로 인한 물리적 손상을 줄이고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려는 그런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과정, 특히 해동에 신경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은 주로 육류, 고기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과일이나 채소 혹은 빵 같은 다른 종류의 냉동식품에는 오늘 이야기한 이 냉동 및 해동 원리들이 어떻게 똑같이 혹은 또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꽤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